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5월 18일, 금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하고 좀 같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대표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 이정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진행, 그냥 간단한 사회를 맡으면서 대표님 좀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어김없이 저희 방송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오늘의 시황, 일주일의 시황, 요런 걸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좀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이제 좀 늦게 방송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시황이니까 일주일의 주간 차트로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좀 계속 좀 쌓이는 모습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은 좋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그저 그런 거,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여튼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안 좋은 것은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들,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도 주는 것은 이 정도는 조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것만 이야기해 보면 지수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하락하는 거,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덜 빠지는 거, 그렇죠? 이게 좀 헷갈렸네요. 지수가 빠지는데 이거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지수가 빠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주는 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락은 하는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물을 많이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간의 어떤 주도 세력이라기보다는 심약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매물 출회다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엄청 늘어버린다. 이 말은 이게 거래량이 확확 달라질 정도면 그간의 주도 세력들의 매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코스피에서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한 번에 세게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직은 시장이 상승은 일단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횡보 혹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하단을 2350 정도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요때거든요. 요 라인 때. 그러니까 요때에 하락의 어떤 가장 많은 하락이 생겼던 이 구간의 어떤 매물 구간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횡보 혹은 하락 정도로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은 이 정도의 그 밴드폭 안에서 주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2350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해 주시고, 하지만 여기를 2350을 지지한다면 아직은 좀 완전히 하락 전환이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정도까지를 만약에 깨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좀 다시 올라오기 힘들 정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오랜 시간 동안의 매물을 뚫고 다시 가기에는 여기가 너무 매물이 쌓여버리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통계적으로 한 8주 이상 이렇게 하락 횡보가 보이는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급락이 대체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급락만 있다라기보다는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급락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급락이 나오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동 구간이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이런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수가 이 위에 올라가 있지 못하면 크게 신경 쓰면서 비중을 늘리거나 이럴 필요 없다. 크게 흥분하지 할 필요 없다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2350포인트 정도까지를 지지하는지까지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주간 차트를 보면 이번 주에 조금 하락을 좀 주춤거리게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주가 자체는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했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매물 그러니까 그 지지 라인대에서 혹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 9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역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반등하든 올라가든 이 안의 구간에서는 의미 없는 모습들이 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진짜 상승하려면 이 첫 번째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까지 보고 진짜 대응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아래에 있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역시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좋다라는 말은 매매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 없다 정도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요즘 그 증권주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혹시 증권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증권주의 ETF를 한번 펴보면 저도 약간 좀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의아한 모습이 뭐냐면 증권주가 상승하는데 지수는 하락 혹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떤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경험치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의아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거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지수가 앞으로 크게 상승하려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큰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지금 보이는 증권주들은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거래량 폭발 그리고 남북 경협주의 거래량 폭발로 인한 어떤 증권주의 상승으로 보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많이 이제 매수한 종목이 키움증권이잖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브로커리지보다는 신용으로 인한 수익이 더욱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이나 삼성전자 이쪽에 사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도 신용이 상당히 많고 최근 삼성전자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은 상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 할까요? 모래 위에 진 어떠한 그 탑 같은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곳에 보통 공매도를 쌓아 놓거든요.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권주는 증시가 지수가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신호로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넘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신고가를 치는 어떠한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때 증권주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본다면 대형주로는 뭐 NH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키움 뭐 요 정도 두 종목을 대장주로 보는데요. 저는 NH 투자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하라고 한다면. 왜냐면 키움은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일단 키움 먼저 볼게요. 키움증권을 보면 이런 모습들 있죠.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 모습들. 보통 정상적인 추세는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흔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모습들 이후에는 항상 절반의 되돌림 혹은 절반 이상까지도 다 내어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파동이나 각도의 논리로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캔들의 쐐기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큰 파동, 주간 차트에서 보이는 큰 파동에서도 이런 쐐기형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동에서 쐐기형,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렇게 계속 위아래를 만들면서 주간 도치 캔들로 계속 간다는 것은 뭔가 변동성이 한 번은 위아래든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조금 더 다르죠. 캔들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통 정상적인 어떠한 수요와 공급일 때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두 증권사가 대장주이긴 해도 저는 제가 만약에 간다면 지수가 신고가를 낸다거나 혹은 2,500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증권주 상승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세 번째 질문으로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의 이 뉴스가 좀 이제 뉴스를 한번 쳐다보면은 경제 뉴스를 좀 찾아보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좀 정치발 경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엄청 고생을 좀 해가지고 지금 체력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좀 뭔가 감정 없는 로봇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뉴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경제 뉴스와 정치 뉴스는 확실히 구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왜냐하면 간혹 어떠한 불순한 의도인지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분명 정치 뉴스인데 경제 뉴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인가요? 그 최저시급,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관련한 것이 사실 이게 보면 정치 뉴스 같잖아요. 경제 뉴스 같잖아요. 이건 사실 정치 뉴스에 가까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남북 경협이라는 큰 뉴스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데 사실 남북 관련한 뉴스를 이렇게 쫙 보다면 대부분 전문가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변호사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뉴스에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뉴스가 조금 너무 산발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이 북핵 관련한 이 뉴스가 모든 경제 뉴스, 뭐 글로벌 증시 시황이나 어떤 국내 시황, 뭐 어떤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까지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해외 모든 뉴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국제금리도 지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어떠한 통화 가치 급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그쪽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터넷 뉴스 매체에 광고로 먹고 산다 보니까 클릭률이 높은 쪽으로 기사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목도 그렇고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북핵 뉴스가 아니면 뉴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구조상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투자자는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구별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 제목은 까먹었는데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익률의 편차, 뭐라고 할까요? 과거부터 통계를 내어보니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고 개인들은 수익률이 저조했다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정보의 차이였대요. 정보.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많은 뉴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보가 부족해서인가가 아니고요. 물 건너 사는, 바다 건너 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매일 취합한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우리보다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베트남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정보를 얻지 못할 거거든요. 그 느낌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차이들도 있고. 근데 이 정보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더 그 논문에서는 더 들여다보니 정보의 차이가 아니고 수많은 뉴스의 그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투자에 필요한 뉴스가 뭔지 선별하는 과정의 능력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현저히 좋았다라는 결론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일 당장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내일 당장을 모를 겁니다. 아마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혹은 다 알면서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역시 트럼프와 김정은 역시도 이렇게 모를 내일을 지금 시장 뉴스 혹은 미디어에서 일개 기자 혹은 변호사 혹은 뭐 전문가스러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남북 경협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데요. 남북 경협이
사실 에너지가 있긴 합니다. 에너지가 있긴 한데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수급을 보면 알 것이에요. 수급을 보면 전부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야겠죠. 그렇죠? 근데 왜 개인만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 100% 비핵화라는 어떤 100%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말장난 차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진짜 김정은이 나 진심으로 모든 핵을 다 포기했어. 그리고 진짜 포기했고, 그리고 나 포기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100% 포기했는지 김정은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도 진짜로 얘네들이 어디 하나 꼬불쳐 둔 거 없이 진짜 100% 북핵을 핵폭탄들을 전부 다 없앴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명히 검증 절차를 할 텐데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된 하지만 비핵화의 형식을 갖춘 이러한 모습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 정치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믿는 쪽은 끝까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정치적 노이즈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 결론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라도 북미 회담이 열리는 6월 달까지는 저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북미 회담의 결과 이후에 진짜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쪽이 주도주라면 그런 시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M&A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인수기업과 핀수기업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마치 비법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핀수기업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M&A를 하는 이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M&A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합니다. 보통 이전에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잘못된 어떠한 정보인 것 같아요. 보통 단타하는 측에서는 피인수 기업을 사면 뭐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 M&A 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성은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그것도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성이 어떤 좋은 의미로도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거 역시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에요. 왜 뭐냐면 건설주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왔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이 많이 오른 것이냐, 이제 조금 오른 것이냐라는 어떠한 기준 혹은 판단의 어떤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이것이 많이 올라왔는지 조금 올라왔는지 앞으로 더 갈지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 계속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구간인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무섭다. 혹은 뒤집어 보면 오히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동전의 앞뒤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어떤 뭐 동전으로 해서 앞면 뒷면이 있을 때 앞면 나오면 100원을 주고 뒷면 나오면 내가 100원을 주는 뭐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리스크가 이건 상당히 큰 게임인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게임. 근데 이런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임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전제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이 좋아요. 그냥 정상적인 흔히 시장에서 이러한 정상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보통 시장 참여를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것들 안에서 주식을 해도 어렵다. 근데 전제가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 전제가 있는 구간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소중한 돈이고 모르면 지키는 것이 근데 가만 냅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변동성 구간,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한 네,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이 예민한 시장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뭐 요것도 한번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에서 보면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최고로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직장이고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장이거나 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멋진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그러니까 그 뭐 회원이라든지 비회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히 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떠한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어떠한 굉장한 분이시구나라고 느끼는데 시장이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너무 흥분에 차서. 근데 그 시장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안정을 찾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비가 돼서 돌아옵니다. 선비가 돼서. 그러니까 뭐 마치 선비가 됐다가 야수가 됐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매수 매도가 너무 즉각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지노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훌륭한 장기 금융 상품, 훌륭한 재테크로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결론은 좀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식이라는 뭐 이 금융 상품이라는 것을 아주 신기한 상품이어서 얘는 주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 주식이라는 상품을 안전하게 고이고이 아주 안전하게 대하면 이 주식은 안전하게 대하면 안전하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요. 얘를 만약에 강하게 몰아쳐버리면
강한 어떤 피드백을 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떠한 성격, 성질, 이런 한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시장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 개인 투자자의 스스로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도 안 통하는 무언가에 혼자 흥분했다가 혼자 다시 정신 차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한쪽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냥 시장의 눈치를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시장이 화가 나 있는지 혹은 시장이 기분 좋은지 혹은 시장이 기분이 나쁜지 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이 기분 좋을 때 살짝 묻어가는 정도 시장에 이 정도이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떨어지는데 화를 낸다거나 화가 나 있는데 또 화를 낸다거나 이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떤 답이 되지도 않는 모호한 이야기인 것은 맞긴 하는데요. 그냥 저의 아주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위험하게 대하면 위험하게 돌아온다라는 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들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익률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와 테마주들의 매매했을 때의 수익률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도박으로 대하면 도박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화도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요. 시장이 예민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예민해지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장이 예민해져 있으면 저희는 살짝 이렇게 피해 있는 정도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함부로 주식을 매수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회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를 못했던 이유, 매수를 주저했던 이런 이유들을. 그래서 이것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당분간 북미 회담까지는 시장이 예민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직은 많이 남았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더 하실 말씀? 네, 그러니까 대표님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떤 예민한 구간일 때 물론 개인의 제일 취약한 점이 사실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취약한 이 감정을 본인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그 감정이 약점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조금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좀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차라리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쉬시고 좀 예민할 때는 오히려 그냥 HTS나 뭐 이런 걸 잠깐 끄신 다음에 그냥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도 하시면서 좀 여유를 찾으시면은 분명히 이번 연도에는 충분히 웃으면서 다들 이제 아마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